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EV 텍스 크레딧, 전기 자동차에 대한 법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하면서 테슬라를 초대하지 않았죠.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이렇게 트윗으로 밝힙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테슬라가 초대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기사들이 도처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테슬라를 왜 초대하지 않았을까? 넌 유니언이라서. 그렇죠. 노조가 없죠,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과거 트윗에서도 밝혔듯이 노조에 대해서 옛날 트윗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면 일단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스탁 옵션 for nothing, 듀와 이제 유니언 피가 있죠. 어쨌든 그런 걸 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과거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제 그런 로봇이라든지 어떤 생산 혁신, 참 이게 테슬라가 가는 길이 노조와 굉장히 맞지가 않죠. 또 미리 이제 밝히지만 전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물론 현재 이런 흘러가는 기술적 상황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당연히 이거는 어떤 생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outdated 된 잡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잡인 거는 기술적으로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또 생계를 뺏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그분들의 또 생계도 좀 걱정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현재의 상황을 좀 이제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이유를 막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변인 말을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냥 노조 때문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왜 테슬라가 초대받지 않냐라고 온갖 질문 공세를 받는데, 대변인이 당연히 GM, 크라이슬러, 포드가 전기차에 이게 잘 못하죠. 지금 잘 못하지만 가장 많은 고용을 한다라고 딱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고용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용이 문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앞으로 갈 길과. 제가 이거 다 들어봤는데 하도 참 저도 조금은 전기차 팬으로서 황당하죠. 아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80% 가까이 됐었고, 올해는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 격차가 줄질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량 대수로는 작은 차량들이 좀 득세를 하면서 좀 뺏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거 미국 대통령 얘기니까 미국 얘기를 해야죠. 미국 내에서 올해 아마 80%, 보수적으로 해봐도 80%고 그 전후 아니면 더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참 초대되지 않는 이런 코미디죠, 한마디로. 자국의 전기차 최대 강자 회사가 있지만 자신의 표 때문에, 재선 때문에 이거를 부르지도 못하고, 자신의 친환경엔 가장 부합하는 회사와 전 세계 정말 이런 막강한 전기차를 보유한 나라가 그 회사를 부를 수가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고, 좀 더 그냥 정치적 제 개인적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도 바뀌고, 옛날이면 어떤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전후로 뭐가 바뀌었냐면 그 알게 뭐냐는 거죠. 아니 당선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걸 게임으로 만들었죠. 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유니온이 꽉 잡고 있는, 그런 노조들이 꽉 잡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예전에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 정치 쇼인데다가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대통령이 바뀐다고 크게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좀 과격한, 좀 일각에선 똘끼도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앉혔지만, 이게 바꾸는 게 4년 동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민심이 돌아가고, 그리고 코로나 수혜도 받으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재선이 됐지만, 그때도 폴 같은 걸 보면은 여전히 미국은 양극단으로 진짜 나눠져 있고, 경제가 조금만 꼬그라진다라든지 이러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이 불확실합니다. 지금 정말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이런 지금 노조도 항상 민주당이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지하는 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선하실 때 선거도 저는 박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딱히 바뀌는 게 없고, 예,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면 돈 풀기도 계속 될 것 같다 이래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어떻게 된다라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일자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UAW가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참 이런 정치 얘기를 하면 참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법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2030년까지 40%의, 그러니까 미국 오토메이커는 40%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2035년인가가 아마 내연기관이 그만되지 않나요? 생산을 그만해야 된다라는 저런 유럽적 법안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노조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친환경과 노조가 참 일자리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양립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이걸 간극을 줄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현재까지는 뭐 그쵸, 쉬운 일이 아닌 걸 이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저도 좀 이해는 하지만 결과는 참 안타깝죠. UAW에 오늘 그런 스테이트먼트도 나왔는데 대박이죠. UAW는 Focus is not on hard deadline. 이건 데드라인에 대해서 예. 그냥 뭐 읽어보면 그냥 그건 이제 벌런트리니까 자원화한 거고 그렇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드라인은. 제가 계속 전에도 업데이트를 했지만 이런 노조는 전기차를 굉장히 극렬히 반대합니다. 기존의 그런 엔진 테크니션들 그런 분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GM이나 포드가 이런 분들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한다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하루아침에 엔진 전문가가 그냥 막 거의 자신의 비전공인 일에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노동을 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 박탈감. 그리고 마지막 줄이 정말 무서운 게 preserving the wage and benefit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베니핏이 보존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미국 중산층의 무슨 heart and soul.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권익이 그런 보장되지 않으면은 전기차는 시종일관 UAW도 나름 그걸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러는데 전기차로 가면은 암담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을 것은 거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혁신들은 그래서 이런 트윗이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의미로 한 트윗이 아니지만 저는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I'm not saying it is sabotage, but it is sabotage. 이분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상생과 이런 건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고 언행이나 그런 행동들은 어떻게든 협력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전혀 지금 파괴적 혁신이죠. 파괴적. 그 혁신 앞에 파괴적이 중요한 겁니다. 파괴적 혁신이지 상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니 UAW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자국에 다시 한번 그런 강력한 전기차 회사가 있음에도 부르지를 못하는 친환경에 가장 앞서 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참 재선하셔야 되니까 역시 표가 제일 중요하죠. 정치인의 모든 목적은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어렸을 때는 저도 좀 이상적이어서 좀 그런 이상에 가까운 정치인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현실의 정치인들의 모든 목표는 대통령과 자기의 재선, 당선되는 게 목표다. 열심히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나올 집 랭글러의 전기차 버전이라든지 저번에 포드 F150도 열심히 타셨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전기차가 어렵죠. 내연기관 회사들의 미국의 내연기관 회사인 GM과 포드의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좀 참담하죠. 제가 저번에 테슬라가 어깨를 좀 이렇게 나란히 한다. 이제 좀 내연기관 회사들의 이익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번 분기 보니까 순이익은 다 그냥 언제 테슬라가 GM이 그렇게 그거 팔아서 되겠냐 그랬는데 이제는 순이익이 비슷합니다. GM이나 포드나 테슬라랑 버는 돈이 다 거기서 거긴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전 영상에서 예측했던 게 포드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이게 세미컨덕터 쇼리지를 엄청 세게 맞아가지고 이게 매니징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았는데 나름 오히려 실적을 보니까 뭐 그 영향이 있어서 원래 기대치도 나눠서 그러는 건지 어찌어찌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랑 비슷하고 GM은 좀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쉐비 볼트의 역시 그 배터리 리콜 문제, LG랑 같이 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800 밀리언을 리콜 비용으로 지금 써야 되는 게 장부상에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배터리 갈아주느라고 되게 힘들거든요. 뭐 여기 기사에 보면 현대기아 차도 그래서 나옵니다. 상당 부분 그것들이 이제 깎아먹은 거죠. 그걸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다가 솔직한 제 개인적 생각은 먼 미래에는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심지어 UAW 이런 눈치도 보고 거기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전기차라고 보기 힘들죠.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들 그거 이게 충전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잊고 살아서 오히려 배터리가 짐이 되는 그래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생각했던 이상과 거리가 멀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절대 실생활에선 친환경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 충전 안 하기 때문에. 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40%까지 낮춰줬지만 이러다가 좀 앞날이 정말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완전히 픽스된다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진짜 이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그렇다고 뭐 당장 망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 확대 해석은 금물이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그런 신생회사라든지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위에 임원진들이 하고 싶어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제가 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겹도록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정치 쇼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아마 공화당에서 계속 태클을 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법안 내용을 좀 그래도 소개를 안 했네요. 법안은 7,500불을 부활시키는 거고 테슬라가 못 받는, GM도 못 받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면 2,500불 더 주고. 근데 이것도 웃기죠. 지금 포드가 만드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그리고 노조가 만들면 2,500불 더 준다. 이걸 풀로 받으려면 노조가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GM도 지금 뭐 멕시코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이걸 아마 다 타먹기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저 표밭 때문에 극단적으로 노조를 확 밀어줘서 지금 2,500불 크레딧을 늘린다라든지 아예 테슬라를 강제로 배제하거나 할 가능성은 있냐? 미국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역풍 맞습니다. 이 노조분들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표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했다가는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요 가격이 아마 현재 그런 정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7,500불, 2,500불, 2,500불 이 정도 신경 쓴다. 이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마음의 비중을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노조는 여차하면 공화당을 지지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 이 상황이 정말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인 문제, 이게 아마 테슬라의 큰 발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로는 테슬라가 확실히 정말 이 배터리 부족에 대한 이제 루머가 도는데요. 정말 온갖 배터리는 다 쓸 모양입니다. 지금 BYD의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꽤 참신합니다. 이런 긴 파우치에 가까운 이제 라드죠. 좀 이렇게 긴 짝대기 같이 만든 이게 인산철인데 이게 정말 진정한 셀2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지금 이분들은 배터리 팩 안에 80%를 셀로 다 채울 수 있다. 이미 생산해서 차에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인산철로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긴 막대기 구조를 해서 열을 빼는 거죠. 지금 4680의 문제가 발열입니다. 발열. 모든 과학기술이 그런데 열이 개입되면은 발전이 더뎌집니다. CPU도 보십시오. 열이 이제 개입되면서 쿨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코어 수가 늘어나는 거지 클럭 수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런 교수님들이랑 얘기해보면 열이 개입되면은 이제 발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는 어쨌든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열을 굉장히 잘 빼죠. 테슬라가 이거를 쓰려고 테스트한다라는 루머들이 계속 돕니다. 매력적이긴 하니까요. 근데 물론 이 배터리도 단점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괜히 원통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량 생산의 문제인데 뭔가 나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테슬라의 어떤 기술력이나 BYD도 나름의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인산철에 있어서는 지금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것도 지금 테슬라가 고려하고 있다. 근데 과거 영상 보면은 BYD, 그쵸.
이 타이틀만 보셔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선 나름 그래도 대기업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이런 인산철에 대한 획기적인, 그러니까 생산만 받쳐주면 이것도 괜찮은 배터리인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고, 지금 테슬라는 악착같이 정말 이런 배터리를 엄청나게 얻으려는 노력이 정말 보인다. 그리고 그런 로봇이나 AI에 대한 혁신, 배터리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이 마를렉에 걸린 것도 있고 상당 부분 이뤄낸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게 됐을 시에 어떤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들, 이런 지금 UAW는 좀 노골적으로 이걸 지금 막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참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의 테슬라가 이런 걸 어떻게 매니징 해갈지, 참 요런 부분들, 기술 외적으로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 뭐 보는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해결해 나갈지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스토리들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